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드디어 4과목입니다. 1, 2, 3과목까지 학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4과목까지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4과목은 1000점 만점에 400점, 그리고 단답형 12문항과 선다형 28문항, 총 40문항입니다. 4과목 제목이 시즌1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였는데요. 시행규칙이 확정되면서 좀 조정이 되었죠.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4과목은 총 8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부터 피부 모발 생리 구조, 관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품 상담 및 제품 안내, 혼합 및 소분, 충진 및 포장, 재고 관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항목인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또 주요 규정,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법 제2조에서는 맞춤 화장품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감옥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은 두 가지로 얻을 수 있죠. 국내에서 제조한 것과 국외에서 수입한 것으로요. 이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여기서 2020년 4월 7일에 새롭게 화장품법의 개정을 통해서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고용비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옥에 다만 고용비누 등 총류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이 2020년 5월 15일 식약처에서 발표되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용물을 벌크 제품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또한 원료 또한 단일 원료와 혼합 원료의 특정 성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점 참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 형태로는 단답형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다형으로는 참조사항으로서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된다는 거, 이 점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주요 규정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2018년 3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당시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공포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 규정인 화장품법 시행 규칙은 2019년 8월에 입법 예고된 이후에 2020년 3월 14일에서야 확정 발표되었는데요. 이날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시행일이죠. 그래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과 확정된 내용에 조정된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개정안 내용으로 학습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은 꼭 확정된 내용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주요 규정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의 종류입니다. 법 제2조에 의해서는 영업의 종류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더불어서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등록사항이죠. 반면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총량으로 갖춰야 될 조건으로서는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종사하는 자, 즉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 나머지와 차이가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더불어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적인 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의 제2조에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만 따로 본다면 이 판매업에 대한 영업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의하고 같은데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제조 및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과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이것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의 과목 정의였죠. 그것을 판매하는 영업과 두 번째는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뿐만 아니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결격 사유인데요. 이 결격 사유는 다음 중에 맞춤형 화장품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2호와 4호와 5호에 해당됩니다. 2호는 피성년 후견인, 즉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말합니다. 이 미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맞춤형 화장품 신고할 수 없고요. 또한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가 많죠. 어쨌든 이자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24조는 그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법인데요. 한 14가지 정도의 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자의 주주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또한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라든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 영업소가 폐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다만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그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바로 3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영업소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다시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1호와 3호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에만 해당된다는 거, 즉 화장품 제조업자는 정신질환자, 또 마약류 중독자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거는 먼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입니다. 시즌 1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는 2020년 3월 14일 확정된 시행규칙이 바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신고는 시행규칙 제8조 2의 제1항에 의거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이와 함께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전엔 좀 더 복잡했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제출된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신고를 통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같이 확인하고요. 일반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와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본소리 양식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한 후에 여러분이 갖게 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과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측에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제출 서류로서 맞춤 화장품 신고서의 제출 서류로서는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2인 이상 신고도 가능하다고 그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기타 서류로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일 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고요. 건축물 관리대장 또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혼합소분의 장소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이렇게 포함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2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제1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를 정기적 점검하고
보건위생상 유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2호가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할 것. 이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과 또 최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받는 공급처에 대한 부분과 특히 내용물 원료 자체에 대한 품질 관리는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공급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면은 당연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충분히 그 품질 검사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품질 검사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남옥은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입니다. 다만 혼합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다목은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라목은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감옥과 라목까지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내용을 잘 준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호는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 내역서입니다. 이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요. 전자문서로 된 판매 내역서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조번호입니다. 제조번호는 화장품에도 있죠. 그래서 그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식별번호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식별번호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제조번호와 혼합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으로 부여된 번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목으로서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마지막으로 판매일자와 판매량, 이것을 꼭 포함된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4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필요한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들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을 설명 꼭 해야 되고요. 나목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꼭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5호는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5가지 5호로 구성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또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적으로 돼 있으니까 꼭 반드시 읽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정의에 따라서 화장품의 내용물, 즉 벌크 제품과 원료 중에 원료에 대한 법조문 부분인데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하는 화장품 내용물, 즉 벌크 제품에 대한 명확한 법조문은 확인이 어렵죠. 통상적인 화장품 법규에 근거하여 제조한 벌크 제품, 즉 포장 전의 화장품 내용물이라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물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참조해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강의에서는 법조문에 근거한 원료 부분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고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3장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고요. 그 5조에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내용을 각 3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별표 1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별표 2에 화장품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이러한 부분들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하고 있고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또한 맞춤형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법 4조에 따라서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심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 하나요. 기심사 또는 보고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의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한 부분들은 본 강의 제 20강, 21강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장품의 내용물과 시각청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 소분한 것이 맞춤형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장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제1과목 1-1 화장품의 품질 요소가 바로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강의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가이드라인이 강의 녹음 전에 발표되었기에 이 점 참조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라인과 꼭 같이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